지수하고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상용 로그, 이렇게 총 5가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인데, 지수 단원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이 지수라고 하는 단원은 생각보다 좀 어려워, 많이.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그 지수 법칙하고 좀 더 다른 지수 법칙이거든. 그래서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첫 번째는, 지수 법칙에서부터 보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네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하고 약간 좀 다를 수 있어. 지수 법칙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지수의 확장. 이렇게. 지수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출발해볼게. 지수의 확장.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밑이 제한이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밑의 제한. 밑의 축소. 뭐 이런 얘기인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a 곱하기 2가 a 곱하기 2가 2 곱하기 a가 되고 이게 a가 되는 걸 2를 뭐라고 하냐면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하죠. 곱셈에 대한 항동원 얼마? 1. 좋아. a 곱하기 x는 x 곱하기 a가 되고 이게 항동원 2, 곱셈에 대한 항동원 1이 됐어. 이거 x를 뭐라고 부르지? 역원이라고 부르지. 자, 한번 들어가 볼게. 첫 번째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 별다른 얘기가 필요 없었는데 그 지수법칙 사용하기 전에 전제 조건들이 있지. 뭐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로그가 달라질 수도 있어. 왜? 로그를 공부하다 보면 뭐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이해 못하고 그냥 막 외웠던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었던 거라고. 자, 출발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지수법칙은 뭐냐면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곱해주면 얘가 A의 m 플러스 n이 된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지수끼리 더하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보시면 알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보시면 알아. 그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곱하면 이게 A의 m 곱하기 뭐가 되냐면 n 이렇게 되는 것도. 자, 세 번째는 A 곱하기 B의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자, 네 번째는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B분의 A의 n제곱일 때는 자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아.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 다섯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A의 m제곱에서 나누기지. A의 n제곱을 나눌 때는 자, 지수법칙 중에서 곱했을 때 더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빼주는 걸 혹시 알고 있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고, 여기에 있는 총 5가지의 지수법칙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무시하면 안 돼. A의 m제곱이 있었어. A의 n제곱이 있었어. A의 n제곱에서 여기에 있는 n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라고 부르는 거 맞지? 지수라고 부르고, 여기 밑에 있는 요 놈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밑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밑 또는 밑수라고 부르는데, 밑 또는 밑수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전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고 있니? A의 n제곱 전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니? 이걸 우리가 진수라고 불러. 진수. 진수를 실제로 이제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참값이라고 나와있어. 참값이구나. 이걸 참값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밑이 계속해서 제한, 즉 밑은 조금씩 줄어들어. 지수가 좀 점점점 늘어날수록 밑은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자, 위쪽에다 지수를 적고 밑에다가는 말 그대로 밑을 한번 적어볼게. 너무 이렇게 벌어졌었나? 그냥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수가 자연수야. 자연수에서 어디로? 정수로 확장이 되고, 정수에서 유리수하고 무리수, 유리수하고 무리수, 즉 실수로 확장이 되어가. 이런 상황이야. 그때 밑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보면
지수가 자연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오로지 거듭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거듭제곱이 뭔데? 아, 이거 그냥 곱한 거. 그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볼래? 아니, 거듭제곱은 뭔들 못하겠냐고. 파이는 파이의 3제곱은 안 되니, 무슨 뭐 루트 2의 3제곱은 안 되니, 뭐가 안 되겠어. 위에가 자연수면, 지수가 자연수면 거듭제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밑의 제한은 없어. 왜? 아무거든 다 제곱할 수가 있거든. 음수든 양수든 뭐 루트든 분수든 전부 다 가능해. 무리수든.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밑은 실수 전체야. 별다른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냐? 여기서부터 문제야.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지수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야. 자연수에서 지수로 넘어가면 어떤 숫자들이 추가되지? 자연수에서 정수로 갈 때 어떤 숫자들이 추가돼? 음수가 추가되고 또 뭐도 추가돼? 0도 추가돼. 그지? 0과 음수가 추가돼.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수가 정수가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지수는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이 무슨 의미야 이게. A를 마이너스 3번 곱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지?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자, 봐. 무슨 수하고 무슨 수가 추가된다 그랬냐면 0하고 음수가 추가된다 그랬어. 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 0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개념이야.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개념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지? 1, 그 개념이야. 0이 왜 그 개념이야? 두고 보시면 안다니까. 음수는 곱셈에 대한 역원의 개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쪽 빨간색으로 정리를 할게. 자, 지수법칙 한번 예를 들어볼게. 무슨 예를 들 거냐면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곱하면 이게 A의 n 플러스 n이 되는 거 괜찮지? 내가 n자리에다가 있잖아. 0을 한번 대입해 보려고. n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얘 어떻게 되지? A의 m제곱이고 곱하기 A의 몇 제곱이야? 0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면 여기 있는 이 5가지 지수법칙이 만약에 성립하게 된다면 얘는 A의 몇 제곱이 되지? 그래, m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A의 0제곱이 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1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게 아니야. 애초에 지수법칙이 성립되게 하려다 보니 A의 0제곱을 뭐로 둘 수밖에 없었던 거야? 1이라고 둘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1. 이해되겠지, 그지?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번에는 쌤이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을 한번 대입해 보려고 그래요. n자리에 마이너스 m을 대입해. 그러면 어떻게 되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뭐가 되지? 마이너스 m이 되겠지? n자리에 마이너스 m 대입하니까. 자,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이 돼? 지수법칙. 얘 빼기 얘니까. 0제곱 되는 거 맞지? 얘가 지금 얼마야? 1이잖아. 그러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A의 m제곱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 그게 헛소리라고. 이해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분수가 될 수밖에, 역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아, 그래서 추가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고, 무슨 A의 마이너스 n제곱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추가가 된 거라고. 이해되겠지, 그지?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모든 수의 0제곱은 0이야? A의 0제곱은 0이에요? 아니, A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렇대. 여기선 그렇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0의 0제곱은 어떻게 할 거야? 0의 0제곱은 1이야 0이야 이거. 정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얘를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수의 지수법칙을 따르려다 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새끼가 그런 거지. 0의 0제곱은 그럼 뭐라고 할 건데 말할 얘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정수까지 확장된 상황에서는 밑이 0인 경우는 정의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실수에서 뭐를 빼야 돼? 0을 빼야 돼.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얘는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야. 밑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해돼요? 0이 아닌 실수. 아, 그렇구나.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단순히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미세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정수로 넘어가면서 0이 빠지게 된다는 거지. 0이 아닌 실수. 이해되겠지, 그지?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얘야. 유리수.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 자, 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한 부분이어서 여기다 별딱지는 별로 갈게. 자, 예를 들어볼게. 이번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이거 좀 헷갈리니까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 곱하기 B의 N제곱이니? 이거 확실하니?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건 확실하다. 어쩔 수 없지. 확실하지.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가보자. 루트 2하고 루트 3을 한번 곱해보려고 그래.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6이니? 뭐 당연한 얘기를 좀 하십니까? 사실 이건 지수법칙으로 계산했던 거야, 선생님이. 지금 유리수지,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지. 왜냐면 얘는 2의 2분의 1이니까요. 괜찮나? 그리고 얘는 뭐니까? 3에 2분의 1이야. 3분의 1이래. 2분의 1이지. 그럼 얘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2 곱하기 3에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도는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 봤더니 6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6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오케이 이렇게 나왔던 거라고. 이해되니? 그런데 어떤 부분을 좀 정돈해 봐야 되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 봐. 이번에는 발레야. 발레. 이게 칠판 좁아가지고 밑에다 적을게. 밑에다 연결해서 볼게.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 3. 혹시 이거 아니?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2i인 건 알고 있었지, 그지? 루트 마이너스 3이 루트 3i인 건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6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자, 근데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얘를 그냥 지수법칙으로 한번 썼다라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되겠니? 얘 지수법칙 쓰면. 마이너스 2의 몇 분의 몇? 2분의 1제곱이고 이렇게, 그지? 얘는 마이너스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곱한 거에 2분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이 맞다면 얘 같은 경우는 6의 2분의 1제곱이 돼서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루트 6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이거 계산 맞아 안 맞아? 안 맞다라는 얘기야. 그러네. 지수법칙을 못 쓰네. 양수인 경우에는 밑이 지금 양수 0보다 큰 이런 경우에는 지수법칙이 통하지만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통이 안 통해 지금? 지수법칙이 안 통하더라는 얘기야. 유리수까지 가니까 분수까지 가니까 지수가. 이해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예를 한번 해볼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 자 봐. 위에다 하자.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애들이 이거 4분의 3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 오답으로 뭘 내놓냐면 마이너스 27이라고 대답해. 이유는 선생님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법칙 뭔데? 곱하면 마이너스 3에 뭐가 되니까? 세제곱 되나? 27 마이너스 27면 안 돼요 선생님? 헛소리라고. 이유는 얘가 지금 유리수지. 유리수인 경우에 얘 어떻게 된다고? 음수인 경우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결론은 무슨 얘기야? 얘를 먼저 밑을 뭐로 만들어야 돼? 양수로 만들어야 돼. 안에 것부터 계산해서 운 좋았다고. 안에 것부터 계산할 새끼들은 운 좋았다고.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81이지. 81 자체는 3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4분의 3 이 상태에서 뭐가 가능하죠 이제? 지수법칙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빠박 곱하니까 3의 세제곱이어서 정답은 얼마가 돼? 27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유리수 무리수일 때는 밑이 무슨 수? 양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고. 잘 봐봐. 우리가 A의 X제곱이 B였어. A의 X제곱이 B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로그를 정리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 B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래놓고 달달 외웠던 게 뭐야? 밑 A A는 1이면 안 돼. A는 양수야. B는 양수야 라고 달달달 외웠던 내용 중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외웠던 A가 양수인 이유는 뭐라고? 지수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x를, 그지? 여기 있는 x 값을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밑은 뭐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 양수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시고,